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생명공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생명공학부고요. 좌우명은 시간은 상대적이다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공학연구원을 꿈꾸는 고1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생명공학연구원, 사회배려자 전형, 학생부 관리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백승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제가 키워드는 이제 사회배려자 전형, 전공 관련 활동, 그리고 수능 준비를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키워드 1순위는 사회배려자 대상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사회배려자 대상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원할 때 일반 전형과 그리고 정원의 특별 전형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1순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공 관련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에 지원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경우에는 교과전형 외에도 비교과 활동도 상당히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은 현재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비교과 관련된 것들 조금 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수능 준비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에 지원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 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라든가 논술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끝까지 준비해야 된다 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박성준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그 학생부 관리, 잠재성, 목표의식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관련해가지고 그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그 완벽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 교과나 비교과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 이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제 1학년이고 2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2, 3학년 때 교과나 이제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주변 선생님들의 지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희망 대학이나 그 학과에 이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 다음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이번 겨울방학 때 그 대학 진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진우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생명공학연구원, 그다음에 6시간 버스 타기 직접 호기심 확장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생명공학연구원은 학생이 이제 고양이를 그리면서 그 복막형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체험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진료 활동을 했다는 걸 학생부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6시간 버스 타기입니다. 2시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6시간을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고, 그다음 3번을 갈아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활동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실생활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말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려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호기심 확장이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어 시간에 유연자료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육정에 관한 서적을 받고, 그다음에 수학 시간에 운동과 시간의 효과를 보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체육이나 미술 시간에도 보통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배우고 토스를 갖다가 하면서 포물선의 운동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중력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다는 흔적이 나와 있었고요. 미술 쪽에는 이제 인터넷 사용하면서 인명성 고발 관련된 오바타 학생기를 갖다가 이렇게 철사로 제작가 있는데, 그 학생이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키워드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고려대 생명공학부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조진호 선생님은 75점, 박성준 선생님 70점, 백승환 선생님 85점을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5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5등급, 과학 2.5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625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5점을 주셨어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주요 과목의 학기별 평균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4개의 교과목 평균 등급이 1.5등급이었고요. 2학기 때는 1.75등급으로 1학년 1학기보다 성적이 2학기 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성적이 좀 향상이 돼야 되는데 매 학기마다 성적이 향상될 경우에는 학업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성적 향상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과목별로 봤을 때 자연계열 학과에서 중요한 수학 성적이 1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1등급으로 매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교과전형을 준비할 때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학년 때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인 생명공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인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생명과학은 아마 일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나머지 2학년 때부터는 과학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까도 이제 앞에서 박성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교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학생부 교과에 관련된 성적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학생부 교과, 특히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과목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학년도, 아직 2018학년도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요.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사회배려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보게 되면은 1.32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합격했지만 최종으로 불합격한 사례를 보게 되면은 1.49등급 받은 학생이 불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7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융합인재 전형을 봤을 때에는 2.02등급 학생도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은 2018학년도 기준으로 따진다면 일반 전형이나 학교 추천 2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2등급 초반대라든가 1등급 후반대 정도까지 성적을 유지한다면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 국어 과목은 1.2등급 정도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 1등급, 즉 이제 현재 성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어에서는 1.2등급을 좀으로 형성을 향상시켜야 될 것 같고요. 과학은 성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1.5등급 정도 수준까지 마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백승환 선생이 우리 학생의 2017년 9월 모의고사 점수를 좀 살펴보니까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또 생명과학 2등급으로 평균 2.33등급 나왔고요. 지난 2월 모의고사 비교해봤을 때 국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중인데요. 네.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한테 이제 모의고사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아직 1학년이긴 하지만 모의고사 준비를 별도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모의고사 준비를 따로 하진 않고 그냥 한 번씩 전년도 시험지를 풀어본 정도만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아마 1학년이라서 모의고사 준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모의고사는 일단 내가 현재까지 공부한 거에서 전국에서 내 위치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보게 되면은 이제 9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생명과학 3개 영역의 백분위 합이 267점이고요. 예상 누적은 약 5.6%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봤을 때 국어는 백분위가 89점으로 2등급인데요. 89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89는 현재 2등급으로 나왔지만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혹은 수능에 봤을 때는 한 문제만 틀리면 3등급으로 떠질 수 있는 백분위 성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성적이 국어가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학은 백분위가 87로 3등급입니다. 백분위가 87도 굉장히 애매한 숫자입니다. 이제 89는 2등급이지만 87은 3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등급 초반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백분위가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수학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과학은 백분위가 91로 이제 2등급으로 6월도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보다는 약간 더 좋은 편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영어를 제외한 3개 영역 백분위가 284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상위 1.5% 정도로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한다면은 상당히 상향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2순위 희망대학인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백분위 합이 279점, 그래서 상위 약 2.4%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역시 상향 지원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 학생이 3순위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한양대 에리카 생명나노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백분위가 249점, 그리고 상위 약 11.8%로 현재 우리 학생이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 그러면은 안정 지원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학생 성적대로 이제 약 상위 5.6%에 있는 성적이 2018학년도 기준으로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화학과 그리고 경희대 생물학과의 소신 지원 정도가 지원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세하게 상담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생명공학부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볼게요. 자, 조진호 선생님 70점, 박성주 선생님 50점, 백승한 선생님 70점을 주었습니다. 박성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50점을 주었는데요.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50점을 줘서 우리 학생이 좀 당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1학년 끝났잖아요. 그래서 남은 2, 3학년 동안에 나머지 이제 50점을 좀 채워달라는 의미로 제가 50점을 제가 드렸고요. 일단 총평을 좀 짧게 해보면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학년 때 나름대로 관리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교과 각 항목별로 몇 가지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앞으로 희망 대학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비교과에서 보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보완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조언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현재까지 작성된 기재된 학생부를 바탕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좀 반드시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비교과 노트를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활동 계획이라든지 동기, 과정,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활동의 변화사항,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그 활동이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좀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비교과 노트 같은 경우는 학생부 내용을 조금 보다 풍성하게 이제 구성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갖고 좀 노트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또 나중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또 초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활용을 해보고, 또 새로운 분야를 익히기 위해서 호기심이나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과 노트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비교과 보완점은 이제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수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학년 초에 교내대 일정표를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본인 나름대로 이제 올해 어떤 대회에 참가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나 상 받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수상 경력들 자체가 다른 비교과나 혹은 교과 활동 간에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좀 잘 따져보시고요. 두 번째 자율활동 항목에서는 1학년 때 제가 학생부를 보니까 임원 경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급 임원이나 학생의 임원 등과 같은 좀 임원 경력을 좀 쌓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나 자기주도성,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그다음에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능력 등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부분의 그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양만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양보다 좀 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일단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평소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우리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으면 계속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2학년 때 새로운 자율 동아리를 좀 학생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실험 동아리나 학술 동아리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방학 때 나름대로 그 동아리를 만들기 위한 좀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동아리를 만드는 어떤 계기라든지 그 과정에 좀 초점을 좀 두시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추후에 기대되는 변화사항 등을 좀 미리 좀 기록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어떤 교과와의 어떤 동아리와의 연계성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동아리를 만약에 조직한다 그러면 이제 방향지체를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술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활동 중심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생명공학과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봉사활동은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한 것도 있는데, 뭐 이제 병원 관련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어려운 분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봉사활동, 아니면 청소년 의료봉사단 활동 같은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그 희망하는 학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시기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봉사활동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역시나 이제 이 활동을 내가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뭘 배우고 느꼈는지를 평소에 좀 잘 기록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이제 일회성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은 좀 기재가 되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지속적으로 활동한 봉사활동에 대한 특기사항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진로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요즘 대학 고교 연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며칠 후에 1월 18일인데 부산에서 우리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진로 진학 콘서트를 이제 개최를 해요. 제가 방송 전까지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까지 선착순 접수 아직 마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진로 진학 콘서트에 한번 시간이 되면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는 그 생명과학과하고 그 의예과 이 프로그램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한번 가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면서 우리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가 그 진로 활동 그 기재 사항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우리 학생이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인의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한 그 신문 기사라든지 그 과학 잡지 스크랩 활동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기재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책 제목하고 그다음에 저자만 이제 기재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독서 활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걸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학생이 그 1학년 때 그 독서 활동 내용을 봤더니 인문학적 그 독서와 관련된 활동이 좀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독서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이 독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하고도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조진호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90, 정시 경쟁력은 1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 입시 경쟁력 공개됐습니다.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내신 성적과 비교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내신을 보면은 국수연가 1.58, 그다음 종교과는 1.77 정도 되고요.
학력평가 9월달 성적으로 보면 재수생이 포함된 수능 한산 점수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수탄 표준 점수가 약 360점 내가 되고요. 100분위가 한 84% 내가 돼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은 강운대, 국민대, 동국대, 세종대, 숭실대, 그다음에 숙명여대 정도 됩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학교라든지 한양대는 100분위가 95%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학생이 유리한 교과하고 비교과를 갖다가 활용해서 수시에 지원하는 것이 학생한테는 제일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유리한 전형 전에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우리 학생부에 봤더니 수학 난이도 문제 30문제 풀이해서 세특에 기록도 되어 있고 상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수학이 하루에 30문제 풀기가 쉽지 않은데 그 30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얻었나요? 처음에는 30제를 하루에 풀었는데 그게 점점 힘들다 보니까 양을 채우다 보다는 이제 좀 심화된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푸는 걸로 바뀌어서 그렇게 계속 시험 기간에 맞춰서 풀었어요. 예. 네, 대단하네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수학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어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로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2순위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을 제시합니다. 자, 이유는 우리 학생의 장점이 내신하고 비교과를 활용해서 수시 모집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1학년 성적을 좀 향상을 해서 1.3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적극 추천을 하고요. 그런 전형으로 전형이 학생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비교과 측면에 봤을 때는 약간 보강을 해야 될 게 전공 탐색이라든지 교내 수학, 과학, 경시대 수상, 특히 학생이 수업 중에 적극적인 발표하는 모습이 학생부에 이렇게 그려져서 학생의 모습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이 일단은 지금 현재 정시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내신 관리를 해서 내신 1.3등급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 고려대 생명공학부 학교 추천 2 전형, 박성준 선생님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 백승환 선생님 고려대 생명공학부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조진호 선생님 고려대 생명공학부 학교 추천 2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까지는 고교 추천 2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학교 추천 2 전형인데요. 일단 전형 방법을 보면 1단계 5배수 내로 서로 100으로 뽑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으로 합니다.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국수, 영, 과학은 2과목 평균이 되어 있고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합이 6이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입니다. 다음 추천 이유는 일단 이 전형은 재학생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학교에서 추천받은 4% 학생만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형은 특히 1단계 통과하면 면접이 절대적으로 합부를 좌우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가 학교 추천 전형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면접 영상, 동영상을 갖다가 실전편을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학생은 지금 1학년이지만 미리 한번 보면은 앞으로 자기가 학교 생활이라든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016, 2017에는 이 전형이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인데 합격자 평균 등급이 1.7 등급이로서 학생 성적과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9월달 학력평가 기준으로 우리 학생은 수능 체제를 갖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신 관리라든지 비교과 관리, 그다음에 전국 탐색 쪽에 좀 보충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봐서 적정으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그 성균 인재 전형은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이니까 2020학년도 지금 입학 전형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일단 19학년도에는 지금 124명 모집 예정이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만 100%입니다. 서류에는 이제 학생부, 소개서, 그다음 추천서는 이제 선택 사항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이니까 이제 계열 모집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광역 모집 단위를 이 자연과학 계열은
우리 학생과 이제 관련 있는 융합생명공학이나 뭐 식품생명공학 이런 생명공학과 관련된 학과 이외에도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과학,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이렇게 7개 학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과목 모집 단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1학년 때 이제 계열로 이제 입학을 하고 그 교양 기초 교육을 이제 이수한 후에 2학년 진급할 때 그 자연과학 계열에 모집된 학과를 대상으로 학생의 어떤 희망과 그다음에 1학년 성적에 따라서 그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일단 성균관대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역시나 이제 그 비교과도 중요하겠지만 교과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이나 이제 과학 내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이제 있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재직 중인 학교에 2017학년도에 여기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의 그 성적을 살펴봤더니 학생부 성적이 이제 2.1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수학 1.7등급, 과학 1.6등급이니까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면은 도전해 볼 만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생명공학부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고려대 생명공학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이 1단계에서 이제 5배수 내외로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 면접 30%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한 과목에서 4개 영역이 등급 합이 7 이내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전형은 서류평가의 비중이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 성적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준비를 한다면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비교과 부분만 조금 더 보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적정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구체적으로 상담 받았는데요. 어땠어요? 제가 몰랐던 보완해야 됐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네. 다음에도 받고 싶어요.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